부산의 의과대학을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고 아마 저쪽에 있는 학생들은 수업에 잘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캠퍼스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산에 굉장히 자주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 엑스포 유치 지금 이거 특사로 주로 동남아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필리핀 외교현장에서 공공외교를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 계기에 외교관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갖고 입에 좀 모터를 달아서 굉장히 빠르게 속사포처럼 아마 여러분 주로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한 35분 정도 하고 15분 정도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외교 하면은 뭐 여러분 이제 조셉 나일런 하버드 교수가 공공외교가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정무외교, 정치외교, 경제외교 더하기 공공외교를 하면 스마트 파워가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전 공간에 공공외교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외교부에도 지금 공공외교 문화국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외교부 또 산하에 코리아 파운데이션, 저 본부는 제주도에 있죠.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말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있어서 전 세계 공공외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설명될 순서가 필리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필리핀 하면은 뭐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선 김대관 신부가 마카오에 계셨다가 그때 이제 중국에서 약간은 정치 사정이 안 좋아서 필리핀에 와서 6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필리핀에 와서 필리핀 위에 그 바기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이상향이다. 그래서 거기에 한인촌을 많은 한국 사람들을 거주시켜서 한인촌을 만들었다. 그런 이상을 꿈꾸셨죠. 이거는 이제 김대건 신부가 계셨던 곳을 성당으로 멋있게 관광지로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 김대건 성지 이렇게 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도농장과 기도원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안창호 선생이 이상촌을 이제 꿈꿨는데요. 이 바기오에 정착촌을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도 그게 이제 카츠라 테프트 조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에 의해서 미략이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대신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 협약을 맺죠. 그래서 사실상 데팍도 이제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하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큰 도움을 안 줬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요구를 했죠. 하지만 필리핀에 대한인 국민의 필리핀 지부를 설립한 것은 하나의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필리핀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한 5번째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거의 최초고요. 그만큼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금년이 73년, 74년이 됐네요, 벌써.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아시아 전체에 봐도 필리핀이 가장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오래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제가 있을 때는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이 돼가 굉장히 많은 행사를 했고요. 또 2018년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고 2019년에는 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곳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저도 당시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을 모시고 부산에 왔었는데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나라죠. 사실 1960년대만 해도요,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렇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많이 하고 그 미국 식민지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요, 당연히. 그래서 뭐 장승체육관도 설계나 또 많은 기술자들이 와서 건설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부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도 필리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을 방문해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당시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도미노처럼 베트남 통해서 많이 이제 확산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하자. 그래서 반공연맹을
몇 장, 뭐 그렇게 했는데 마르크스 대통령이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우리가 수모는 당했죠. 못 사는 나라라고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자, 이건 2018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 후에 뭐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데 그 계기에 정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뭐 남중국해 문제도 논의를 하고요. 특별히 경제 협력 관계, 우리가 또 원자력분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분야도 논의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방산 분야.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필리핀이 우리나라에서 경전투기라고 하죠. FA-50 이 경전투기를 12대에서 갖고 우리나라로부터 구축함, 그 다음에 호위함 이런 항공모함도 함대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는 뭐 한반도 문제, 항상 이 한반도 문제 북한과 관련해서는 필리핀이 줄곧 우리나라를 지지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아세안 전체 10개국이 북한과 다 수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필리핀도 수교를 했지만 필리핀은 북한 대사관이 없습니다. 필리핀도 북한의 대사관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줄기차게 줄곧 우리 입장을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참 여러 가지 우리한테 고마운 나라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거 원전, 그 다음에 녹색 기술 분야. 왜냐하면 이제 필리핀이 산업화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기술로 국가를 다시 재건해야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클락 시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우리가 이제 세종시로 뭐 일부 정부 부처를 옮긴 것처럼 클락 시티로 정부 부처를 옮기려고 합니다. 이미 교통부는 가 있고요. 그래서 그 클락 시티는 사실 과거에 미군이 주도하던 지역인데 가보면 약간 미국의 시골 그런 분위기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 클락 시티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필리핀이 이제 고마운 나라가요.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필리핀하고 태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무려 7,420명 참전을 했는데요. 그래서 한 120명 이제 사망을 했는데 당시 물론 당연히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죠. 그래서 과연 저렇게 먼 나라에 가서 특히 이제 추운 나라에 가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냐 굉장히 찬반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당시 유엔 총회 의장이 필리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유엔 총회에서도 이렇게 파병을 결의를 했는데 내가 유엔 총회 의장인 그 필리핀에서 파병을 안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파병을 하게 됐습니다. 라모스 전 대통령 이번에 이제 국방장관 뭐 하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인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7번, 8번 만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만날 때마다 정말 한국이 우리가 싸워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준 나라, 민주주의를 준 나라, 그것은 너무 자랑스럽다 얘기를 하고 필리핀도 대한민국을 모방해, 대한민국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을 수없이 강조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사로 2018년 1월 18일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행사를 이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가서 헌화를 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 지금은 다 90세가 넘어서 뭐 많이들 돌아가셨죠. 그분들하고 점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3일 만에 원래는 한 2달 정도 걸리는데 그만큼 한국에 이제 긴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3일 만에 다시 대통령한테 신입장을 지정합니다. 대통령께서 제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한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필리핀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필리핀은 거의 혈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만큼 필리핀이 한국을 혈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특별히 필리핀이 큰 공을 세운 게 율동전투입니다. 이 율동전투에서 필리핀군이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중공군 공격을 차단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한국전 참전기념비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한국전 참전용사제 노고를
기억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민간 외교 사절단에 와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안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네 번째 교역국이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이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무역 흑자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반도체 부품을 수출해서 거기서 조립을 해갖고 다시 역으로 한국이나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게 가장 큰데, 그다음에 물론 자동차도 다른 이제 아세안 국가는 일본의 그 영향력이 커서요. 자동차 점유율이 뭐 90%가 넘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유독 한국차의 점유율이 한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차를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물론 이제 현대차가 조립 공장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가전제품도 반도체도 많이 수출하면 필리핀은 수입할 게 많지 않잖아요. 되게 농산물이에요. 특히 이제 여러분 이제 마트에 가면 바나나가 있잖아요. 이 바나나의 한 80%가 다 필리핀 바나나입니다. 옛날에 95%였어요. 근데 왜 80%로 줄었냐? 한국이 센트럴 아메리카, 그 에콰도르나 이런 또 남미 이런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관세를 철폐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싸게 그 에콰도르 바나나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바나나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80%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1년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필리핀 총 바나나 액수가 한 2억 5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관세가 무려 30%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30% 좀 비싸게 사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다가 이 바나나가 필리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바나나가 생산지가 되게 이제 이 민다나오라는 섬에서 재배를 하는데 민다나오 전체가 또 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치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필리핀 바나나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FTA를 체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바로 즉시 관세 철폐를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농림부는 조금 이렇게 외국에서 뭐 이렇게 문을 개방해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해요.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바나나가 많이 들어오면은 사과가 팔린다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얘기해요. 사과하고 바나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뭐 그런 주장으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대를 해서 결국은 10년에 걸쳐서 3%씩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좀 더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는 외교부했을 때도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하는데 통상홍보기획관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때도 농민들의 시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그냥 우물안 개구리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자유무역 협정도 우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역 수출을 많이 보고 무역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자유무역 타결을 통해서 양국과 윈윈 솔루션, 서로 혜택이 되는 그런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필리핀 인프라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앙가댐이라고 하는데 이제 마닐라 쪽에 댐을 하나 건설해갖고 우리 이제 지금 수자원공사 K-워터라고 하죠. 거기서 투자를 해갖고 지금 95%의 수돗물이 다 이 앙가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라 시민의 95%가 다 이 혜택을 받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전소, 한국전력이 최초로 해외 투자한 것이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력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대외적으로 이걸 안 해요. 수익이 거의 30%나 대단하거든요. 그것도 뭐 필리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필리핀의 인프라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뭐 공항을 건설해주든지 댐을 건설해주든지 항만을 건설해주든지 뭐 다리를 건설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뭐 필리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필리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도 뭐 따르려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할라 마할 꼬까야 필리핀어 그런 얘기를 항상 필리핀 말하면 얘기하는데 필리핀은 너무나 매력 있는 나라예요. 특히 관광 차원에서는 해양자원, 해양관광 이것이 세계에서 1위예요. 뭐 어떤 다이빙, 그다음에 스노클링 이런 데 굉장히 좋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전이 좀 걱정된다. 요새 뭐 범죄도시 1, 범죄도시 2 그 영화 나오면서 이 범죄도시 1은 사실은 필리핀이랑 상관도 없는데 필리핀 배경으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걸 범죄도시 2는 결국은 베트남에서 항의를 해갖고 베트남에서 상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물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한국과를 마치 뭐 무법천지인 것처럼 한국 경찰이 가서 마동석이가 다 때려잡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물론 흥행은 성공했지만 상대방 국가를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관광객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대통령 만났을 때 한국 관광객이 1인데 계속 좀 노력해달라고 해서 제가 160만 명이었는데 2018년에 제 임기가 끝나는 3년 내에 200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광고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임기를 맡을 때 198만 명이 됐습니다. 거의 200만 명 약속을 지켰는데 한국이 이제 중국을 앞서서 1위가 된 지난 7년, 8년 동안 1위가 된 것은 대단하죠. 특히 한국 관광객들은 와서 돈을 찼어요. 그죠? 중국 관광객들은 필리핀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와서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하고 중국 음식 먹고 그러니까 돈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지방 경제 활성화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한국 관광객들은 돈을 많이 쓰니까 굉장히 좋아하죠.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걸 이제 보라카이라고 해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갔던 그런 관광지입니다. 이 관광지에 지금 한국 200만 명 중에서 한 20만 명의 뭐 코로나 전에요. 20만 명이 한국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교황께서 직접 방문도 하셨던 마닐라 성당, 그 다음에 리저널 파크,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객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1위입니다. 그만큼 필리핀에서 한국 관광객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공공외교 살펴볼 텐데요. 공공외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 공공외교, 그래서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제대로 여기 알리는 것, 그 다음에 정책 공공외교, 특히 한국의 북한 정책이라든지 한국의 정책을 외국 대중에게 알리는 것, 그 다음에 문화 공공외교, 특히 한류 이런 것을 문화를 상대방에 알려서 상대방의 대중에게 그 나라의 이미지, 그 나라의 내셔널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 공공외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류, 특히 K-팝이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죠. 필리핀에서는 유독 모몰랜드가 인기가 있어요. 모몰랜드 안타깝게도 최근에 해체했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모몰랜드 노래, 붐, 뱀 이런 것도 막 제가 외우고 다니고 있어요. 이 모몰랜드의 또 멤버 낸시 뭐 이런 애들 다 이름을 외우고 다녔는데 모몰랜드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 특히 모몰랜드에 대해서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모몰랜드 팬클럽이 한 30만 명 이렇게 있을 정도 인기가 있고요. 이 한류 스타들이 많이 왔죠. 이승기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스타. 심지어는 뭐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그 방탄소년단도 필리핀에 2번이나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드라마 인기 때문에 또 한류 스타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의 유명한 연예인을 제가 이제 그 홍보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아레즈 이분은 필리핀의 가수경 영화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분 폴로워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을 더 이렇게 알리는 기회가 됐고 거꾸로 주한 필리핀 대사관도 이번 산드라 박 잘 아시죠? 산드라 박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하여튼 필리핀에 어렸을 시절에 가서 필리핀 말도 잘하고 필리핀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에 와서 했는데 최근에 뭐 박태환 선수하고 좀 사귄다는 소문도 좀 있어요. 하여튼 이 산드라 박을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주한 필리핀 대사관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핀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 많은데 코론 섬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거 이제 산드라 박이 갔다 오고 나서 그걸 트위터에 올렸더니 그 후에 한국 사람들이 코론 섬에 가는 무려 400%나 늘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죠. 자, K-팝 콘서트 매년 하는데요. 2019년에 우리가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주년 기념해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불과 15분 만에 35,000장의
좌석에 전 매진이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어요. 인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도 거기 이제 한국문화원이 있는데 한국문화원이 뭐 영화제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많은 행사를 온라인으로 또 코로나 시대에 했습니다. 특히 또 이 마닐라뿐만 아니라 필리핀 전역에서 K푸드,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K버거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한식을 좀 더 소개를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원의원 이런 분들 초청을 해서 한국 음식을 한번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외교장관 부인이 그렇게 그 김치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외교장관 만날 때마다 김치를 이렇게 가져와서 좀 전달되는데 외교장관 부인이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가 계속 얻어먹는 거 그러니까 레시피를 알려달라. 내가 이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고 주위에 전파를 하겠다. 이 김치가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서 유명해진 것은 미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백악관에서 담근 뭐 김치를 직접 만들어서 트위터에 올렸다고 그래요. 그 레시피를. 물론 우리나라만큼 전통적인 그런 김치는 아니겠지만 그 후에 김치가 굉장히 파급력이 높아졌죠. 그래서 저도 이 동영상을 만들어갖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마닐라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뭐 그림 전시회 이런 것도 해서 미술을 통한 공공외교를 했고요. 또 우리가 이제 K-팝 스타들을 이렇게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쌍방향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필리핀에 아주 젊은 사람 4명, 5명을 뽑아왔고 여기 이제 한국에서 아이돌 훈련하는 거 똑같아요. 2, 3년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지금 SB19이 굉장히 인기 있는 보이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뭐 SB19이 처음으로 필리핀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로 임명이 됩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도 받고요. 그래서 BTS와 거의 블랙핑크와 맞먹는 그런 스타로 됩니다. 두 번째 공공외교 하나 중요한 툴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필리핀 갔더니 나이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신동파 하냐고 그래요. 신동파. 지금도 필리핀에 한 7명의 농구 선수가 필리핀인데 미국 식민지를 받아서 그런지 농구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지금도 7명의 필리핀 선수들이 우리나라 실업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항상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유리했어요. 근데 신동파 선수가 이 게임에서 무려 50점을 득표해서 골로는 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끼아오 8체급을 석권한 세계적인 권투 선수죠. 이거는 뭐 굉장히 비밀조에서 살았는데 권투를 열심히 해갖고 8체급을 석권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석권을 하고 나중에 상원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도 나왔고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분을 제가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공공외교 명예친선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또 부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해서 서울시가 또 거꾸로 이 상원의원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태권도도 굉장히 중요한 공공외교 하나의 수단이 되고요.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그리스 폭 상원의원을 만났더니 이분이 태권도 유단자예요. 그래서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도 공공외교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책 공공외교인데 제가 이제 한국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필할머니가 와서 이제 음악회도 이렇게 했고요. 또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또 기업들도 좀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부산의 연구원 롯데가 또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 뭐 육군 산안학교 이런 데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특강도 하고 필리핀 대학에서도 국립대학에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특강을 합니다. 그런데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필리핀이 옛날에 큰 태풍이 불었어요. 이때도 우리가 이 540명의 의료부대, 공병부대 이를 보냅니다. 이제 아라우 이것은 필리핀 말로 태양, 떠오르다 이런 말인데 희망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우 부대가 1년 동안 필리핀 정부 일정에 따라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가봤더니 따클로발이라는 지역인데 피해 희생을 땀으로 보답한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정말로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전투 중에 사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복구 작업에 땅으로 보답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깊은 유대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전투기 그다음에 호위함 수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지식 공공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이 한반도 정세에서 강연을 하고 또 그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융, 교통, 농업 분야에서 공유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개발국 원조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필리핀이 이제 인프라 분야 확충을 위해서 제가 당시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외교장관과 10억 달러의 유상 원조를 체결합니다.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원조가 우리나라 금년에 4조 한 5천억 원대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제 유상 원조는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 산하에 시군행에서 담당하고 외교부는 밑에 코이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상 원조 그랜트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많은 나라가 사실 그랜트를 선호하죠.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댐 건설을 우리가 코이카에서 2,500만 달러를 지원해서 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필리핀에서 가장 큰 다리 건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민다나오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왔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저도 옷이 좀 특이하죠. 이 옷이 필리핀 전통 옷인 바롱입니다. 우리 약간 모시 같은 옷인데요. 그래서 제가 주에 행사할 때마다 주로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취약계층이 많아져서 쌀도 950톤을 지원하는 행사를 했고요. 또 이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울 운동 이런 것도 굉장히 필리핀에서 강조를 해서 사마울 운동에서 특강을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일로일로라는 지역에서 특히 사마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르시아 주지사와 사마울 특강을 되고 또 우리 기업들이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죠. 그래서 사회적 지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필리핀은 유독 태풍이나 지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태풍 지진 날 때마다 고든 상원의원 겸 필리핀 적십자 총재한테 이렇게 20만 불, 10만 불, 30만 달러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또 코피노가 있죠. 코피노 이런 가정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건 6.25 전쟁 이후에 부산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미국 선교사가 마리아 수녀원을 이제 부산에서 해서 그때 고아들이 많았어요. 고아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뭐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죠. 근데 이제 필리핀 그리고 온두라스 이런 많은 나라에 마리아 수녀원이 있습니다. 한 3,000명의 보이, 3,000명의 girls. 그러니까 이 최애 극빈층 학생들을 각각 뽑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나라 기업도 중소기업이지만 이분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코이카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차세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필리핀 코리아 커뮤니티 파운데이션 자선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 그다음에 한국 동포 중에서 2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 스쿨을 해서 필리핀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우리 동포들이 한 8만 5천 명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세들이 필리핀에서 더 많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최대 은행인 BDO라고 있는데 거기와 인턴십을 맺어서 필리핀에도 대략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0명의 한국 유학생이 있었어요. 이 한국 유학생들이 꼭 한국 와서 취업을 하지 말고 필리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뽑아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미디어가 중요하죠. 필리핀의 최대 방송국인 GMA가 있는데 이 골든타임 한 8시 정도에 굉장히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방영해요. 근데 이제 한국 드라마도 이제는 그냥 안 줍니다. $10,000, $20,000 이렇게 팔아요. 그러니까 이 고든 회장이 좀 싸게 좀 해달라.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안 틀 수는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서울에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일 계기에 이제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계속
그것도 이제 복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따갈로그를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또 웬만한 연수는 많이 따갈로그를 했고요. 또 이게 이 필리핀 전통옷인 바롱옷을 많이 입었고요. 필리핀 언론에 또 정기적으로 기고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책을 알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아세안이 답이다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필리핀 하면은 뭐 대한민국에서 우리 김동혁 교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박사학위도 하셨고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세안 연구원 원장도 하시지만 제가 이제 대사가 이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대사로 나가는 이상화 대사를 만나고 뭐 대외적으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이번에 이제 외교부 미얀마 대사를 하고 이제 외교부의 공공외교 대사를 지냈는데 그 필리핀에 가서 우선 제가 이 책을 또 소개를 해줬습니다. 제가 열심히 밑줄 치면서 다 읽고 나서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어느 조건으로 이 대사한테 줬습니다. 열심히 읽어서 우리 필리핀 동포들을 꼭 만나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 필리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필 제가 모레 또 필리핀 한인회 회장 그다음에 평통회장을 서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장 회장님이 이제 많은 이제 필리핀 동포분들이 소개가 됐는데 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공공외교 하는데 SNS 굉장히 중요하죠. SNS를 활용한 공공외교가 신공공외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의료 분야, 보건 분야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건부 장관과 코로나 대응도 논의를 하고 또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진단 키트나 마스크를 또 기부를 하고 또 어려운 그런 우리가 이제 병원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까비떼 지역에 거기다가 우리가 방역 의료용품을 전달하기도 하고 한국도 천진용사들한테 마스크를 전달하고 그런 보건 공공외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공공외교 정책 방향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아주 유명한 소프라노 이분은 필리핀 사람인데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바르톤 이 박병인 씨는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한국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결혼했어요. 근데 필리핀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예요. 그래서 필리핀 대통령궁에서도 많이 행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대사들이 사는 집을 관저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교장관을 초청해갖고 작은 음악회를 했습니다. 근데 필리핀 외교장관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한국을 더 많이 지지하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배우길 원해요. 그래서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문화원에서 부채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복도 전달을 해서 외교장관이 왔을 때 부채춤을 직접 선보이기도 하고 국경일 행사 때도 이렇게 직접 부채춤을 선보여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필리핀 사람들이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외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 산드라박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이제 사회를 봤는데요.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했을 텐데 그 밑에 이제 어린이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동을 주는 외교 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낙. 아낙은 굉장히 잘 알려진 필리핀 노래죠.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런 노래를 직접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중에 끝나고 학생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큰 인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쌍방향으로 공공외교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게 전달하는 것보다 쌍방향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풀뿌리 또 쌍방향 공공외교를 차원에서 필리핀은 이렇게 이제 그 탈춤, 마스크 댄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 안동 하에마라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서로 번갈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카라 축제는 뭐 전 세계에서 올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탈춤, 또 이제 유명하죠.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의 문화 교류 축제를 이렇게 매년 코로나 이전을 했고요. 이제 다시 이제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우정의 퍼레이드 페스티벌 그래서 한 25,000명이 참가를 해서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큰 행진을 했습니다. 수교 70주년을 맞아서. 그리고 이제 동포들과 같이 하는 디아스포라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차세대 포럼을 하고 또 세계 한인 여성대회도 같이 이렇게 합니다. 특히 이제 마닐라에는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을 명명식을 갖게 됐는데 모레노모 마닐라 시장은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근데 시장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있는 사실 쓰레기 마을 출신인데 입지적인 인물이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도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좀 떨어졌는데 한국을 이렇게 좋아해서 코리아타운을 만들게 됩니다. 아울러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마닐라 지구에서는 여러 공중화장실을 개설한다든지 그래서 동포들이 직접 정부의 지원 없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위해서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공공위기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건 변재홍 한인회장 내일 모레 만날 분인데 이 국제 과제일 때 또 진단 키트나 마스크 이런 것을 전달을 필리핀 외교장관 부부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 1월 달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화산인데 이게 분할을 했습니다. 타알 화산이라고 여기서 또 피해자를 돕기 위해서 한인회가 직접 나서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또 필리핀 국립대학이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어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해외 한국학을 위해서 한국어 교사 연수도 하고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국 학회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필리핀 국립대학의 초청으로 물론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만은 특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가을부터나 아니면 내년 봄부터 아테노데 마닐라 대학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거기서 또 한국의 공공외교를 온라인으로 한 3년간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국립대학의 한국 연구센터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운이 좋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수경원장 황금 대십자상을 받고 사원과 학원에서 공적 결의를 채택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전한 것이라보다 한국의 높아진 유상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올린 게 아닌가. 그래서 한국을 그만큼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마라미에 살라맛이 이게 필리핀 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빨리 얘기했죠. 빨리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15분 정도 나오는데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새벽에 왔거든요. 본전 좀 볼게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매년 3%씩 10년간 관세를 낮춘다라고 필리핀 측과 협상을 성공하셨는데 필리핀의 물가 상승률도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봐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이제 상대방하고 협상을 할 때는 서로 이게 윈윈 솔루션,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거 생각해보면 더 이제 필리핀이 이제 화가 난 것은 그걸 위해서 이제 제가 힘들게 청와대도 얘기하고 해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우리 농민들 입장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2025년부터 베트남에서 바나나가 들어와요. 근데 우리 이제 이미 베트남하고도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오는 바나나를 베트남 바나나로 대체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으로서는 이들에게 중남 아메리카 국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의 베트남과 경쟁하는 그런 꼴이 있죠.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도 우리가 좀 더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무역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이런 협정을 체결할 때 좀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늘 이런 자유무역 협정을 할 때마다 이게 관세를 양호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상대국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도 근데 일본도 하고 있는데 일본은 굉장히 과세를 낮게 해줬고 미국도 필리핀 굉장히 요새 중요하게 삼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필리핀이 이제 균형 외교 옛날에는 중국을 많이 선호했어요. 지금도 중국이 제1위
교육 대상국이에요. 그렇지만 중국이 투자를 할 거로 기대를 했는데 일로 사업으로 굉장히 큰 투자를 기대했지만 투자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대만 해역 막 중국이 위협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대만 가장 가까운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자꾸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1일 날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다시 이제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제 약간 미국으로 약간 경선을 했죠. 우리가 이제 그런 중국이 결국 인심을 잃은 것은 그렇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어플을 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해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필리핀이 굉장히 고마운 나라 아닙니까? 한국 전쟁도 왔고 지금 엄청난 무역 흑자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국내 정치로 돌아가니까 잘 안 돼요. 그런 게 너무 아주 속상하고 아쉬워서. 또 질문 있어요? 이쪽에 좀 들어봐 주세요. 아무 질문도 좋아요. 예. 필리핀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런 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사실은 내가 근무하는 나라를 사랑해야 그 나라를 애정을 갖고 그 나라가 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제가 필리핀 옷을 입고 필리핀 말을 하고 다니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당신 한국 대사야? 필리핀 대사야? 농담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심이 통하니까 서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을 많이 다녔어요. 지방 한 30군데를 다니면서 지방 가면 좀 열악하죠.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도 그렇지만 지방 가면 뭐 여러 가지 호텔이나 교통사 정도 좀 그렇지만 그런 데에 가서 내가 이제 상원의원이나 또 장관을 만나서 내 고향 이 지역구에 갔다 왔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서로 교류도 하고 하면은 그 학생들은 물론 이제 한류 때문에 굉장히 K-팝을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지만 이렇게 한국 대사를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공공외교를 통해서 더 서로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따로 뭐 제가 필리핀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이유는 없지만 내가 공부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뭐 인도 갔다 온 뭐 특별히 어떤 사람은 제가 이름을 얘기는 안 했지만 그분은 인도 막 덥고 뭐 먼지도 많고 이렇다고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해요. 그거 저는 누워서 침밖이라고 생각해요.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좋아하고 해야 계속해서 연관을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필리핀의 건설 이런 데 계속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뭐 필리핀이 뭐 우리나라에 비교해서 뭐 그렇게 더 좋진 않죠. 환경적으로. 그렇지만 필리핀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A pessimist always finds the difficulty in every opportunity, but an optimist always finds the opportunity in every difficulty. 그러니까 낙관주의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가 와도 어렵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대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죠? 낙관적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외교부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이 이제 외교관에 대해서 한번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외교가 되게 어렵다고 다들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 뭐 요새 뭐 다른 비유로 일본하고 관계에서 물이 뭐 반잔을 채우는 얘기를 하죠. 낙관주의자는 물이 그래도 반잔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비관주의자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낙관주의자는 아니어도 계속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지치적이고 또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교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특히 여성 외교관들이 요새는 62.5%가 여성입니다. 이 공공외교 파트에 특히 여성 외교관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섬세하게 남성보다 상대로 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또 코이카, 아까 이제 봉사하는 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요번에 이제 트리키에 우리가 지진 구호대, 긴급 구호대 보냈잖아요. 그런 외교부에서 또 개발협력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개발협력국 산하에 코이카가 있는데, 내 비전이, 내 이상이, 가치관이 남을 돕고 하는, 그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에 내가 관심이 많다. 내가 꼭 뭐 종교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런 학생들은 또 외교부에 들어와서 그런 업무를 또 맡아요. 그래서 물론 외교부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사 업무도 있고, 이런 공공외교 업무도 있고, 개발 업무도 있고, 북한 핵 문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좀 강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외교부 들어오려면 제2외국어를 해야 돼요. 제2외국어. 그런 차원에서 제2외국어를 하나 해두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기로 외교부에 대해서 관심을, 외교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안 해도 됩니다. 네. 태국어과 이승현입니다. 필리핀에서 외교 업무를 보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업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굉장히 이제 많죠. 이제 공공외교 파트보다도 저는 이제 필리핀이 1960년대는 우리한테 쌀도 지원해준 나라예요. 물론 이제 6.25 때도 참여를 했지만 왜 필리핀이 굉장히 잘 살던 아시아에서 일본하고 잘 사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우리와 한국이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을까? 근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물론 이제 1인당 GDP가 한 3,800달러,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좀 부족하죠. 그 이유는 또 필리핀이 이제 가톨릭 국가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1년에 1,000만 명 이상 늘어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GDP는 좀 줄어들죠. 그러나 필리핀이 2018년에는 The Best Country to Invest In, 이게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적합한 나라로 뽑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을 이제 자주 만났는데 이번에 이제 인삼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다보 시장할 때 우리 금산에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언제든지 외국 대통령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만나기를 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두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필리핀이 한국처럼 잘 살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비전은 GDP의 7%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 그래 굉장히 관광 자원이 많잖아요. 공항이 없어요. 그러면 참 관광지까지 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항도 많이 지어주긴 했는데 부족해요. 필리핀은 뭐 한반도에 1.2배 정도 되잖아요. 관광 자원이 굉장히 많은데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결국 물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전기값이 비싸요. 왜냐면 발전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로 도입하겠다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그런 비전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21세기 리더십은 비저너리 리더십이다. 그래서 비전을 갖고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학생 여러분들도 뭐 비전이라는 것은 뭐 굉장히 높은 사람이나 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의 10년을 말한다라는 책을 옛날에 여기 국회경제국장 때 했는데 원래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 우리의 미래 전략이라는 책으로 냈는데 출판사에서 그럼 잘 안 팔린다 그래서 한국의 10년을 말한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오늘 계기로 좀 막연하지만 여러분의 10년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23살인데 33살, 33살 때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지금 그리기가 어렵죠. 그러나 나는 그때 33살 때에는 외교관에 대해서 아마 태국에 근무하고 있을 거야. 태국에서 2등 서행관으로 태국과 한국 간의 문화교육,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외교관이 되고 있을 거야. 그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10년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럼 5년을 다시 그려봐요. 5년에는 뭐가 있을까? 내가 외교부에 이제 들어와서 신입으로 외국에 연수를 하고 있겠구나. 외교관은 좋은 게 외교부에 들어오면 다 외국의 국가동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또 생활비도 줘요. 그래서 외국에 내가 유학을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3년 후에 뭐가 되고 2년 후에 뭐가 된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플랜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죠. 그렇게 계획을 하는 학생하고 막연하게 하루하루 생각하는 학생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필리핀도 대통령이 아마 그런 비전을 가졌던 것 같아요.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한 절반을 따라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서 인프라를 투자하겠다. 두 번째, 사회가 약간 불안해. 특히 뭐 필리핀, 요새 한국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한국은 부자 학생, 꼭 가난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필리핀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빠가서 필리핀 말로 희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값싼 마약 이걸 해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 그 가정이 다 파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약을 근절하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두대 대통령의 신념이 저한테도 많이 그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보면 철의 대통령처럼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주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부드럽고 서민 대통령처럼 그런 비전을 갖고 마약 근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서방지에서 볼 때는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아시안 밸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다르죠, 가치가. 싱가포르도 옛날 사실 독재 국가였죠. 엄격하게 보면 침 뱉거나 담배째 버리면 10만 원, 20만 원 벌금을 받고 굉장히 강하게 그런 드라이브를 걸 정도였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을 같이 그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제 3,000명, 남자 3,000명, 여자 3,000명, 마리아 수녀원 관계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비전을 갖도록 같이 노력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감히 꿈도 못 꿨던 하루 살기 굉장히 어렵던 학생들에게 비전을 준.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 수녀를 돕고 또 코피노 마을을 했던 그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결국은 이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활동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억에 납니다.